2019학년도 9월 고2 수학 가형 2부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1부까지는 이제 14번까지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기본적인 개념들만 알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줄을 이뤘죠. 근데 지금부터 보게 될 15번부터는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개념들을 가져와서 과연 그 개념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찬찬히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 근거는 또 뭔지. 지금부터 갑니다. 자, 15번은 지금 우리가 많이 보았던 사인 함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사인 함수가 조금 더 바뀐 형태가 나와 있죠. 우리가 보면 사인 함수가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지 먼저 사인 함수의 어떤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물론 사인만 할 수 있으면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당연히 다 복습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사인의 가장 기본적인 꼴이 y인 a 그 다음에 사인 bx 플러스 c라고 주어져 있는 케이스 볼게요. 물론 뭐 x축의 방향으로 뭐 얼마만큼 이동한 형태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뭐 이동만 시켜주면 되니까 얘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때 우리가 sin x 함수에서 제일 중요했던 애가 누구냐면 주기라고 불렸던 i예요. 얘가 진짜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sin x라고 하면 주기가 얼마가 되죠? 2파이가 되게 되죠. 2파이. 그때 우리가 여기 bx라고 나와 있으면 x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가 바로 주기를 결정 지어주는 i인 거예요. 자, 이 b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2파이에 나눠주게 되면 얘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일반적인 함수의 주기가 되게 됩니다. 주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a와 c에 해당되는 값이 우리가 보통 치역의 값의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것인데 a는 보통 sin x라고 하면 1과 마이너스 1이 최대 최소죠. 맞죠? 그럴 때 a만큼 곱해준 거니까 a만큼, a가 양수였다면 마이너스 a만큼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c를 더해준 거니까 a 플러스 c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c를 더해준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a가 양수일 때 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fx를 그림을 그려놨대요. a, b는 또 양수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처음 나와 있던 fx라는 함수가 a sin bx인데 그럼 이 함수의 주기를 봐야 되겠죠.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2파이를 자, 절대값 b로 나눈 건데 실제로 얘는 b를 나눈 겁니다. 왜냐면 a, b가 양수니까. 자, 그러면 이 주기라는 것은 실제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게 하나의 주기의 모양인데 지금 얘는 위로만 한번 볼록했죠. 그러니까 주기의 절반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굴 알 수 있냐면 이 b의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주기의 절반만 와 있는 거니까 여기를 반으로 나눈 b의 좌표는 정확하게 b분의 파이 컴마 제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됐죠?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최대값에 해당되는 이 지점이 바로 이걸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게끔 그려지는 게 삼각함수의 주요 그래프의 성질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대칭이 되어지니까 정확하게 이 길이를 반으로 쪼갤 거예요. 수직하게 되면. 맞죠? 그리고 대칭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 두 변의 길이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OAB의 각이 90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럼 몇 도? 45도. 여기도 45도가 되게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A의 좌표까지 구할 수 있는데 B가 지금 B분의 파이고 이거 원점이니까 A의 X좌표에 해당되는 건 2로 나눈 2B분의 파이가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Y의 좌표는 지금 Y는 A가 여기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A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처음 주어져 있던 이 아이를 보더라도 최대값이 a가 되게 될 거야 라는 거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의 목표죠. 그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아이를 보니까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넓이가 지금 4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조건을 잘못 볼 뻔했어요. 자, 이 넓이가 지금 4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럼 넓이가 4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AB로 식을 표현하면 되겠죠. 자,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밑변의 길이가 지금 벌써 나와 있죠.
b분의 파이라고. 그래서 b분의 파이에다가 밑변 앞에다가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을 곱하니까 2분의 1 있고, 높이에 해당되는 값이 이 길이니까 a라고 y좌표 나와 있으니까 a가 되게 될 거예요.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지금 문제에서 넓이가 4라고 있으니까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a, b에 관한 식이 나왔죠. b분의 a 파이의 값이 2가 반대편에 곱해주면 8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의 식만 더 찾으면 돼요. a, b의 관계. 자, a, b의 관계를 보면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2b분의 파이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45도라는 이 특수각의 관계 때문에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형태가 보이죠. 맞아요? 1대 1대 루트예요. 여기 45도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이가 정확하게 또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 길이가 같아져서 2b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높이의 y 값은 아까 a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2b분의 파이의 값이 a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b분의 파이라는 것은 2a가 되게 될 테고, 아까 우리가 앞에 봤던 식을 보면 b분의 파이가 이렇게 살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b분의 파이 대신에 2a를 그대로 넣어주면, 식에 넣어주면 2a의 제곱이 8이 되게 되고 a의 제곱값이 4가 나오게 돼요.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실제로 가능해지는데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a는 얼마? 바로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a, 2를 찾게 되면 b도 바로 찾았어요. 자, b는 얼마냐면 아까 뭐 이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식을 좀 a, b를 자리를 바꿔주면 식 자체가 2a분의 파이가 b가 될 테고, a 자리에 2를 넣어주면 b 값이란 건 4분의 파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2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정답이 되게 되겠죠. 답은 얼마? 답은 저기 3번에 있게 되네. 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지만 어렵지 않죠. 우리가 나와 있는 어떤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만 잘 이용을 하면 쉽게 각을 찾아낼 수 있고, 그 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16번 가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16번 같은 문제를 보면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시그마가 나오고 좀 복잡한 형태 같으니까 뭔가 한 번에 딱 구할 수 있는 뭔가 좀 깔끔한 형태의 식을 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는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이 모든 실근의 개수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n에다가 1을 먼저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해보고 3을 또 대입해봐서 그 형태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를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한 번에 보고 아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럼 일단 먼저 n에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n에 1을 넣으면 범위가 달라져요. x가 지금 파이보단 작아야 되죠. 아, 그런 거구나. n이 달라질 때마다 이 주어져 있는 x의 범위가 바뀔 거야. 그걸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걸 푸는 거냐면 sin x라는 것이 1을 넣게 되면 그 값이 3이 되는 걸 찾는 건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실제로 이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고 3이라고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두 개의 함수 y는 sin x와 y는 3이라고 주어진 이 상수함수의 두 개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가 되게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찾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럼 일단 먼저 우리가 sin x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sin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냥 주어져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sin x니까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잘 그려질 거예요.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0부터 파이까지니까 파이는 어디? 처음 나오는 파이는 바로 여기가 되죠. 맞죠? 파이까지입니다. 자, 그럴 때 뭐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지금 마이너스 1에 이렇게 걸려 있겠죠. 그럼 y는 3은 1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이만큼 이렇게 통과를 해요. 상수함수가. 그럼 만나는 sin x와 교점이 없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 만나는 교점이 없는데 그럼 실근의 개수는 없을 테니까 a의 1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sin x라고 하는 것에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1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근이 없겠죠. 맞죠? 아, 그럼 대충 눈치가 채졌어. n의 2 같은 경우는 해보나 마나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sin x는 2가 될 텐데, 아니 2가 아니고 여기 1을 넣게 되면 2분의 3이 될 텐데 2분의 3, 그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서 근이 없겠죠. 그래서 A2 역시도 0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자, n분의 3에 해당되는 저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질 때 드디어 뭔가 좀 만나는 아이가 눈에 보이는데 1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는 얘기는 n을 반대 곱하면 n의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뭔가 an의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n이 3보다 클 때만 주목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n이 3일 때 봅시다. 자, n이 3이면 식을 써보면 0보다는 크고 x가 3파이보다는 작아요. 범위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sin x라는 것이 3을 대입해주면 그 값이 1이 될 때죠. 그럼 다시 그래프 가볼게요. 자, 1이 될 때는 정확하게 위에 최대값 부분을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다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고 0부터 3파이까지를 했으니까 파이, 2파이, 3파이니까 여기까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는 거니까 두 군데서 만났죠. 그래서 우리는 A의 3의 값이 2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편해졌어요. 자, n의 값이 4보다 클 때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하나로 볼게요. 왜 하나로 보냐면 n분의 3에 해당되는 값이 정확하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지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상수함수가 1과 0 사이에 무조건 존재를 하게 될 테니까 그 위치는 달라지더라도 실제로 교점이 만나는 것들은 형태가 비슷하게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달라지는 부분이 자, n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뭐는 달라지냐면 범위가 달라지죠. 이렇게 x의 범위가 달라져요. 그때만 눈여겨보면 돼요. 그럼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A4 같은 경우는 0부터 4파이까지인 경우니까 자, 0부터 4파이는 여기에요. 여기 4파이. 여기까지 잘라보면은 이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그려지면 하나, 둘, 셋, 네 개 만나죠. 여기까지니까 맞죠? 네 군데서 만나니까 A의 4는 4입니다. 그럼 A의 5도 한번 볼까요? 자, 5는 어디 있냐면 여기 5파이까지니까 5파이는 요거 하나 더 가죠. 맞죠? 그리고 조금 더 낮게 그려질 텐데 하나의 산이 더 생겼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나와요. 6개. 이런 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어디 7까지. 자, A의 6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가는 건데 잘 봐요. 그래프 이제 이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어서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더 생겨나갈 텐데 자, 6파이 될 때 아래쪽으로 산이 내려갈 때는 더 이상 교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멈춰져 있죠. 그리고 위로 올라오는 순간대, 그러니까 홀수로 바뀌는 순간대 한 번의 산이 더 생겨서 교점을 2개씩 더 만들어내요. 눈치챘어. 6 같은 경우는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0과 1 사이 교점을 못 만들어내고 그래서 얘는 그대로 6으로 멈춰져 있고 A의 7 같은 경우는 위로 한 번 더 블록한 지점이 생기니까 8로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하나씩 다 찾아서 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더하면 A1부터 A7까지 더하는 게 목표니까 다 더해주면 0, 0, 2, 4, 6, 6, 8이니까 얼마? 18에다가 8을 더하니까 정답이 26 이렇게 나오죠. 26. 자, 그런데 우리가 얘가 쌤 만약에 이 문제가 저렇게 안 주어지고 진짜 좀 너무 복잡하게 n이 1부터 뭐 30까지 뭐 설마 그렇게 내지는 않겠지만 an을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당연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일반화 시켜야 되겠죠. 그럼 일반화 시키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주면서 가죠. 눈치챘을 거야. 눈치채기를 이제 A8 같은 경우도 아래로 블록하는 지점이 한 번 더 생기는 거니까 얘도 8로서 멈춰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서 감을 알 수 있어요. 홀짝별로. 물론 4까지는 앞으로 짝을 지어줄 수 없으니까 n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때 5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보통 5라는 수는 우리가 홀수는 2k-1로 많이 표현해 주죠. 홀수 같은 경우는. 맞죠? 5를 처음으로 만드는 k가 얼마냐면 k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3을 넣었을 때 이게 5가 되니까 그렇게 식을 적어줄 수 있어요. 우리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홀수일 때 증가하고 짝수일 때 멈춰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an의 형태를 2개로 쪼갤 수 있게 되는데 2개로. 자, n의 형태가 2k-1 이렇게 홀수로 올 때와 n의 형태가 2k로 왔다고 할게요. 2k-1에다가 1 더해준 거니까 5에다가 1 더하면 6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때 n이 2k-1일 때 만약에 이게 5였다면 k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그 3의 정확하게 2배가 앞에 나왔죠. 그래서 이 값이 2k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의 모양 자체가. 그리고 얘도 이게 만약에 그 다음 나오는 6이었을 때 k의 값이 역시 3으로 똑같죠. 그때 우리가 이게 6이 나왔던 거니까 이때도 2k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쓴 식이 제대로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일 때 테스트를 해보면 되죠. 자, 7 같은 경우는 2k-1이라고 하면 이항되어져서 2k가 8이 되어서 k 값이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그때 이 2배가 오는 게 맞으니까 8이라고 오겠죠. 아, 딱 떨어지네. 그 다음 숫자를 다 대입해봐도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면서 식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일반화시키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도 많아요. 아마 쌤이 답안지 풀이를 슬쩍 보긴 했는데 쌤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일반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니까 우리 제자들이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변형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7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지금 말이 길게 나와 있고 뒤에 도형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도형에 정확하게 옮기기만 하더라도 문제가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중심이 직선 y는 m 플러스 1분의 nx를 잇는 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점을 a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양수인 점을 b라고 했다. 뭐 했대요. 또 OB가 2n이라고 나와 있고 OB가 2n, 이거 한번 적어 놓아 볼까요? 자, OB의 길이가 2n이라고 일단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OAB의 넓이를 SN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마지막에 구하려고 하는 바가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SN분의 1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형을 한번 볼게요. 도형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근데 문제를 먼저 봅시다. 쌤은 사실 보자마자 눈치를 챘는데 우리가 어떤 식분의 1 분수식의 형태로 지금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되어졌던 공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AB분의 1꼴. 얘는 사실 이렇게 풀릴 가능성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아래쪽에 식이 적힐 거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게 당연히 쪼개져서 뭔가 가운데 더해지는 것들이 소거되면서 식이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00% 이 문제일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개졌냐면 b-a분의 1 뒤에서 앞에 걸 빼고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식을 바꿔준 다음에 이 식을 바꿔주고 쭉 더해주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소거가 되어지면서 처음과 맨 마지막 쪽에 있는 것들만 잘 살펴보면은 답이 쉽게 나왔죠. 그런 형태로 문제가 풀릴 겁니다. 뻔해요. 뻔해. 아주 뻔해. 자, 그럼 가도록 할게요. 자, OB가 지금 2n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들을 표시해 줄 거예요. 여기가 2n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을 쌤이 하나를 할 건데 이거예요. 자, AB가 뭐라 그랬죠? AB가 지금 지름이에요. 자, 원의 중심은 당연히 지름 위에 있죠. 지금부터 잘 들어. 원의 중심은 당연히 지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분 위에 원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직선과 지름이 한 점에서 만나네?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거 이해 가요? AB 사이에 원의 중심이 있어요. 이 직선 위에도 원의 중심이 있어요. 그 원의 중심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직선과 AB가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 점이 원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국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겠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점에 연결하면 이건 다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겁니다. 맞죠? 그럼 얘는 정확하게 이등변 삼각형, 얘도 똑같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었어요.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특징이냐면 중심의 수선의 발을 밑변에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을 정확하게 2등분하게 됩니다. 2등분. 맞죠? 그럼 이 전체의 길이가 2n이었을 때 2등분 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n이 되겠네요. 그때 이 길이가 n이었다는 소리는 여기에 있는 중심의 y좌표가 정확하게 n이었다는 걸 뜻합니다. 맞죠? n이었다는 걸 뜻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때 이 x좌표를 구하는 게 가능해져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우리가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직선에 대입했을 때 구할 수 있겠죠. 선생님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전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넓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죠. 근데 높이는 식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밑변의 식만 세우면 끝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밑변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점의 x좌표를 구하면 이 x좌표의 정확한 2배가 밑변의 식일 테니까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 가요? 왜 저걸 하는지?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얘가 중심이란 걸 알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문제풀이에서. 자, 그럼 x좌표로 보니까 얘를 x좌표로 x라고 할게요. 자, 그대로 이 점이 이 함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직선 위에 있으니까 n은 n 플러스 1분의 nx가 되어서 자, n은 지금 자연수니까 약분이 되어지고 n 플러스 1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가 지금 n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OA의 길이는 얼마? 저것서 2배니까 2 곱하기 n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SN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SN의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SN의 식은 2분의 1 곱하기.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2분의 1 안 곱하면 틀리는 거 알죠? 그러니까 반드시 실수 없이 곱해야 돼요. 자, 밑변은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높이에 해당되는 거 2n 곱해주면 돼요. 자, 2 하나 약분되어지네요. 그리고 식을 적어보면 자, 2는 앞으로 빼고 보통 우리가 이런 식을 적을 때 이건 이제 식을 적는 포인트인데 n하고 n 플러스 1을 비교하면 n이 자연수일 때 당연히 n 플러스 1이 n보다 크죠. 그러니까 작은 값에 해당되는 걸 앞쪽에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식 정리할 때 조금 더 편해집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 식이 생겼어요.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식이죠. 자,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가 어떤 걸 구하고자 하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여기 밑에 2n n 플러스 1분의 1을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걸 푸는 방법은 모든 교과서에 기본 내재로 실려 있는 거죠. 자, 시그마 앞으로 상수가 빠질 수 있으니까 2분의 1 빠지고 안쪽에 있는 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아까 우리가 뒤에서 앞에 걸 뺀다 그랬죠? 그래서 1분의 1은 쓰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식을 적는 게 가능해져요. 자, 물론 바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쌤이 하나씩 대입해봐서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에다가 처음에 1 대입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먼저 나올 테고 첫 번째 항. 자, 두 번째 항 대입하면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쭉 대입해서 마지막 10번째 거 대입해주면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보이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소거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소거되고 이런 식으로 쭉 소거되어져서 10분의 1까지 소거될 거예요. 남는 게 맨 처음에 1이랑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1분의 1만 남겠죠. 계산해주면 11분의 10이 되어지고 우리는 11분의 10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답이 11분의 5가 정답이 될 거예요. 답은 얼마? 11분의 5, 1번이 답입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보자마자 눈치를 채는 거예요. 아까 그런 식을, 분수식의 형태를.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그러면 저 S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차근히 하면 되고 처음 문제에 주어져서 이 두 개의 교점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 어떻게 분석했는지 잘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반드시. 알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자주. 자,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은 사실 증명 문제인데 증명 문제는 각 행에 해당되는 어떤 정확한 식들을 어떻게 변형되어지는지 그 가정만 좀 봐도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제자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봤을 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를 어렵다고 포기하는 제자들 많은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가나다를 구할 때 그 전에 있었던 문장하고 식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식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만 잘 봐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갑니다 그러면. 근데 쌤이 이제 의미까지 살려줘야 되니까.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쌤이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 우리가 보통 그 시그마나 SN이라는 어떤 문자가 나왔을 때 우리 제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SN이라고 적는 식은 일반항이 AN일 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적으면 이거 A1부터 쭉 더해서 그냥 AN까지 더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제자들이 저걸 보고 잘 생각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 잘 보세요. 그럼 SN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냐면 A1부터 어디까지? A의 n 플러스 1까지 더해놨겠죠. 그럼 당연히 AN 플러스 1 앞에는 누가 있을까? 당연히 AN이 여기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굳이 모두를 하나로 기호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A1부터 AN까지는 SN이라고 표현하고 뒤에 있는 나머지 하나만 이렇게 따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냥 이 시에 이 문자에만 되게 매여 있다 보니까 이 문자의 원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식을 막 전개할 때가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시그마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마도 한번 해볼게. 자, 시그마 같은 경우도 K가 어떻게 1부터 한번 해볼까? 자, 1부터 N까지 쌤이 하나 해볼게요. 여기 지금 식이 나오는 걸로. K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얘는 원래 뜻은 뭐예요? 원래 뜻은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쭉 대입해서 더한 거니까 마지막 n까지 대입해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바꾼 것뿐이에요. 자, 그럴 때 굳이 우리가 얘를 한꺼번에 하나로 표현할 필요는 없죠. 1과 n 사이의 중간에 m이라는 어떤 자연수가 있다라면 얘를 두 개로 쪼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쪼갠다? k가 1부터 m까지 k의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K가 하나 더 D부터 시작할 테니까 M 플러스 1부터 여기 마지막 N까지 이런 식으로 쪼개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물론 이 M이 1과 N 사이에 있는 자연수일 때 쌤이 적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위에 것처럼 마지막 것만 따로 떼어서 표현할 수도 있지. 굳이 얘를 한꺼번에 표현할 이유는 없잖아요. 맞죠? 그럼 마지막 것만 떼어놓은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K가 1부터 N-1까지만 난 저렇게 식을 모을 거야. 내 마음이니까. 그럼 n-1까지만 모으면 k의 세제곱 모아준 다음에 뒤에 나머지 n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뒤에 따로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됐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얘를 모양이 같았다면 여기 위에다 하나 올려서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 형태를 바꿔서. 거기 출발점이 이 시그마라는 아이가 원래 가지는 개념 자체가 향들을 더해놨던 거야. 이걸 잘 알면은 문제 풀 때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가정들을 기본적인 개념을 잘 정리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갑니다. 자, 나와 있는 거 하나 적고 시작할게요. 자, AN이란 게 지금 N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N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N이에요. 1항부터 N항까지 더해놓은 아이. 자, 뭐 N이 1일 때 뭐 보이는 건 우리가 수학적 기납부를 보낼 때 보통 첫 번째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지 먼저 보여주죠. 만족 잘 합니다. 네, 됐고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n에 m을 넣었을 때 만족해주는 식이 하나 있어요. 만족해주는 식이 하나 있어요. 성립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런데 이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m 플러스 1일 때도 저걸 성립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별 모양에다가 m 플러스 1을 먼저 넣어요. 보통 등호로 처리되어 있는 이런 식이 나올 때는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좌변의 식을 우리가 원하고자 찾고자 하는 걸로 먼저 대입해서 구해준 다음에 그 식을 계속 변형했을 때 이 우변의 식이 나오도록 식을 변형해주는 과정이 바로 수학적 기납법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좌변에 일단 식을 먼저 넣었어요. 이 식에다가 이 식을 계속 변형해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저기 위에 있는 우변에다 넣었을 때 이 식이 나오도록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n이 m일 때 이 식을 이 가운데 쓰게 될 거예요. 가져와서. 지금부터 갑니다. 자, 이 식에서 이 식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마치 영어 해석하는 거랑 비슷해. 우리가 국어지문 보듯이 이 식에서 이 식이 되려면 가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뭘 봐야 되겠어? 이 식과 이 식의 차이점은 뭘까를 보는 거예요. 아니 다 똑같은데 비슷한데 m 플러스 1이 m으로 바뀌었죠. 저기만. 그럼 얘를 변형해주면 이 식이 만들어지겠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얘를 변형해 줄게요. 그러면 m 플러스 2 얘는 손 안 댔으니까 가만히 냅둬요. 그냥 S에 m 플러스 1.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자, 시그마 부분이 어떻게 쪼개질 테니까 볼게요. 얘는 m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예요. 얘는 m까지 더한 겁니다. 그렇단 말은 k가 1부터 m까지 더했을 때 sk가 있고 m 플러스 1이라고 해당됐던 거는 뒤로 하나 따로 뺀 거네. 맞죠, 아까? 얘는 m까지 더한 거고 얘는 m 플러스 1까지 더한 건데 얘는 m까지 더한 것만 표현했으니까 m 플러스 1은 뒤로 빠졌을 거야. 그래서 m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해 놓은 s에 m 플러스 1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식이 변형이 돼요. 그런데 밑에 있는 식은 요거만 남겨놨으니까 얘가 앞으로 붙어야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sm 플러스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영향을 받아서 앞쪽으로 가면 자, m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1이 있은 거니까 식을 묶어내주면 m 플러스 2 마이너스 1 되니까 m 플러스 1로 바뀌고 s에 m 플러스 1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sk가 돼요. 이렇게 지금 식이 바뀐 거예요. 됐죠? 여기 sm 플러스 1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에는 뭐가 와야 된다? 가에는 정확하게 m 플러스 1이 이렇게 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를 찾았어요. 가.
자, 이제 나를 한번 찾아볼게요. 나는 이제 이 식이 변형되는 거죠. 어떤 게 달라졌는지 보세요. 자, 여기에는 지금 n 플러스 1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자, 이 식은 그대로 있는데 너가 바뀌었네. 얘가 Sm 플러스 1이 Sm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저게 뭔가 변형이 되었다는 소리죠. 잘 보세요. 자, 얘는 A1부터 AM 플러스 1까지 더해 놓은 거예요. 얘는 A1부터 AM까지 더한 거예요. 아, 그럼 마지막에 있던 것만 따로 하나 떼서 적으면 식을 얘로 표현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갑니다.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위에 걸 바꿔볼게. 자, m 플러스 1이 있고 뒤에 적히는 얘를 쪼갤 겁니다. 얘를 어떻게 쪼개냐면 1부터 m 플러스 1인데 1부터 그냥 m까지만 더했다 생각하고 m 플러스 1은 우리가 일반항으로 넣어서 쓸 거야. 그래서 a에 m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적으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sk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앞에 있는 식은 m 플러스 1 곱하기 sm이니까 얘를 지금 전개를 해서 적어 놓은 거죠. 전개를 해주면 m 플러스 1 곱하기 s의 m에다가 플러스 m 플러스 1 곱하기 a의 m 플러스 1 그 다음에 뒤에 건 그냥 적으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sk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럼 비교를 해보면 나가 정확하게 뭐가 돼야 돼요? 나가 정확하게 이 i가 돼야 돼요. 근데 얘가 식으로 떨어지죠. 왜냐면 a의 m 플러스 1인데 a의 n이 n 제곱이래. 그럼 a의 m 플러스 1은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나라는 식은 m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나왔던 결론까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왕 적은 거. 자, 그럼 식이 어떻게 적히냐면 이 식이 m 플러스 1 s의 m 그 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1의 세제곱. 답은 벌써 나왔지만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sk인 거예요. 자, 위에 드디어 저 식을 이용하라 그랬죠. 메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계산되어져서 이 값이 두 개가 바로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k의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 여기에. 눈에 또 안 보이는 재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성립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노란 거 대신에 얘를 쓸 수 있고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k의 세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의 세제곱 돼요. 자, 얘를 이제 한참 쳐다보는 제자들이 있는데 보세요. 자, 여기 안쪽에 뭐의 세제곱이야. 근데 이건 m 플러스 1의 세제곱이네. 얘는 m까지네. 그럼 여기 m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오는 숫자니까 얘를 그냥 여기 안쪽에 넣어줄 수 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m 플러스 1까지 k의 세제곱 이렇게 모아서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쌤, 저는 이거 방금 들어도 헷갈려요. 그럼 적어보세요. 자, 얘를 다 풀어볼게요. 1부터 대입하면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쭉 개념적으로 적어서 m 대입하면 m의 세제곱이야. 뒤에 그런데 m 플러스 1의 세제곱이 있어. 그럼 1부터 m 플러스 1까지 그냥 합치면 되네, 이렇게.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시그마나 SN에 대한 공식을 봤을 때 그게 사실 뭐 없던 데서 막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제자들은 그런 공식을 배우면 그 공식에만 얽매이더라고. 그 공식에 원래 왜 생겼는지 개념은 잊어버린 채로. 그래서 우리가 왜 생겼는지만 잘 보면 저런 식변형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답 구해보도록 할게요. 답은 가가 지금 이 아이고 나가 지금 이 아이일 때 각각의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m은 뭐가 되냐면 fm은 가니까 그냥 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gm은 나니까 m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해주면 f의 2는 여기에 2를 대입하는 거니까 3이 나올 테고 g의 지금 1 같은 경우는 g의 m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8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했으니까 답은 11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5번이 되죠. 쌤이 이 문제 물론 뭐 금방 풀 수 있어요. 쌤은 사실 이 문제 금방 풀었어요. 시험 때. 하지만 우리 제자들이 이런 걸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이 문제에 있는 의미들을 잘 파악해야지만 다음번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장 오늘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년까지 수능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험 잘 봐야죠. 그럼 기분 좋잖아. 알겠지? 네. 자, 19번 가도록 할게요.
자, 19번도 어떤 도형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도형만 보면 약간 좀 겁을 내는 제자들이 많은데 도형이 나오고 원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원의 중심을 찍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을 다 일단 그어봐야 돼요. 그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일입니다. 자, 지금 얘는 뭐냐면 반지름이 3인 원이에요. 아, 반지름 주어져 있네. R이 3이래. 보통 R이라고 적으니까 반지름 3일 때 자, 원의 둘레를 6등분 한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원이 나오면 피자가 생각나던데 점심 때 피자를 먹을까? 어쨌든 자 6등분 한 거니까 피자를 6등분 한 거야. 그럼 6조각 낸 거죠. 그럼 가운데가 360도일 텐데 6조각 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잘라진 아이의 부채꼴의 중심각은 60도일 거예요. 별거 없지 뭐.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점 중에서 연속되는 3개의 점을 찍었어. A, B, C라고. 그때 우리가 B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호의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어떤 게 성립하냐면 A, P의 길이와 C, P의 길이를 더했더니 이게 8이라고 했어요. 두 개의 어떤 정확한 값은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개의 길이의 변을 길이를 더했을 때 8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각형 A, B, C, P의 넓이를 구해보자라는 게 목적이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파란색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원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쌤이 항상 원의 중심부터 찍고 시작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원의 중심을 찍었으면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선을 연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 문제를 풀 때. 이걸 하지 않고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이라고 다 적어줘요. 적어야지 눈에 보입니다. 안 적으면 절대 눈에 안 보여요. 적어야지 눈에 보여, 우리 눈에. 3 적어줘요.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ABC 같은 경우는 P는 아니에요. ABC는 전체를 6등분 낸 점에 3개를 가져온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럼 가운데 부채꼴 만들어질 텐데 그때 중심각이 아까 60도라 그랬죠. 쌤이 아까. 피자를 6등분 낸 거니까. 그럼 가운데 오는 이 중심각이 60도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호도법보다는 이 도로 표현하는 게 익숙하죠. 쌤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 60도가 됩니다. 자, 그때 자세히 보니까 그럼 이 길이가 똑같네. 근데 여기가 60도야.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남은 각이 120도인데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60도씩 똑같이 가져야 되지. 그래서 여기 각이 얼마가 되냐면 60도가 돼요. 그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의 길이도 3으로서 같아집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3이라고 하면 곤란해요. 여기까지만 3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나와 있냐면 AP와 CP가 더해서 8이라고 그랬죠. AP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 CP는 여기 있어요. 그때 우리가 AP, CP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AP의 길이를 쌤이 스몰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CP의 길이를 그냥 b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 AP의 길이가 a, 그 다음에 CP의 길이를 b라고 이렇게 둡시다. 많이 알고 있네. 뭔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길이도 3이고 이 길이도 3이죠. 자, 그리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도 60도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중학교 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가 60도면 이게 120도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사각형이 원 안에 딱 접하고 있죠. 내접 사각형이에요. 내접하는 사각형. 그때 어떤 성질이냐면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합이 정확하게 180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120도니까 여기 몇 도예요? 이게 60도가 돼요. 정확하게. 선생님 그런 거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게 60도가 되는 걸 다르게도 할 수 있는데 이 AP와 CP로 보면은 이만큼의 홀을 가지죠. 자, 이만큼의 홀을 가지는 중심각이 누구냐면 바로 얘예요. 이렇게 가지니까 자, 원주각은 중심각이 정확하게 반이죠. 그래서 이제 120도가 60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원리로 사실은 이 두 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정리를 안 해주면 또 나중에 또 못 써먹을 테니까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여기 안에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요. 내접하는.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얘도 각으로 둘 수 있겠죠.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에요. 자, 그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각은 얼마다? 바로 180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아무 때나 막 써먹더라고. 아무 사각형 그린 다음에 쌤 이거랑 이거 더하면 180도잖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내접하는 사각형일 때만. 그때 우리가 되는 이유는 증명까지 해보면 자, 중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걸 가지는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그럼 얘는 원주각이고 홀을 이만큼을 가진 중심각이니까 이만큼의 각이 2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와 여기를 바라보니까 이만큼을 바라보는 중심각이 이거의 2배인 2베타가 돼요. 2알파랑 2베타 더했을 때 360도가 되니까 그걸 반으로 나눈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가 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네, 뭐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자,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랬죠. 자, 한 변의 길이 3 알고 있고 여기도 3 알고 있어요. 가운데 끼인 각 알고 있네요. 그럼 얘는 뭐 사각형은 모르겠는데 이만큼 자르면 120도니까 두 변의 길이 알고 120도 아니까 여기 잘려져 있는 이만큼 ABC라는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정이야, 확정. 맞죠? 그리고 반대를 보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AP가 나와 있고 CP가 나와 있고 가운데 끼인 각이 60도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A와 B만 알면 우리가 아는 공식 2분의 1 AB 가운데 끼인 각 사인 60도 해가지고 누구도 알 수 있냐면 삼각형 ACP의 넓이도 알 수 있겠네요. 두 개를 더하면 정확하게 ABCP의 넓이가 되니까. 얘는 다 주어져 있고 얘는 AB만 찾으면 돼. AB만. 됐죠? 이제 가볼게요. 자, 근데 쌤 왜 하필이면 AB를 찾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아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숨기고 있다가 바로 코사인 법칙이 등장을 해요. 코사인 법칙이 사실 지금 고2부터 다시 추가된 교육 과정입니다. 빠졌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 교육 과정에서 이 개념이 살려져 있을 때 보통 도형 문제에서 안 풀리면 누굴 사용하면 풀리냐면 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지금 제자들도 이 코사인 법칙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반드시. 자, 코사인 법칙은 실제로 뭐와 연관이 되냐면 잘 기억하세요. 쌤 학교에서는 얘기해 줬는데 곱셈 공식과 연관이 있어요. 쌤 그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코사인 법칙은 반드시 곱셈 공식과 연관이 있어서 이 곱셈 공식이란 것은 어떤 두 개의 합과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요. 자, ABC는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하지 않을게요. 뭐 구하면 되니까 얘는. 우리가 ACP를 보면 ACP는 어떻게 식이 나와줘야 되냐면 ACP 같은 경우만 보면 2분의 1 AB 사인 몇 도? 60도라고 이렇게 나와요. 사인 60도는 많은 값이니까. 그럼 이제 AB 곱한 것만 알면 되죠. 근데 문제에 누가 주어져 있냐면 A와 B가 더한 값이 8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더하기와 곱하기의 관계죠. 그게 바로 곱셈 공식의 관계고 이 곱셈 공식의 관계가 바로 코사인 법칙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놀랍지? 같게. 자, 그럼 코사인 법칙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친절하게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자, ABC 각이 있을 때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각각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c라고 합니다. 이건 쌤이 나타내는 게 아니고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기호 표현할 때. 자, 그때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하나의 각과 마주보고 있는 대변 그리고 양변의 어떤 길이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자, 마주보고 있는 대변 a의 제곱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 적어두듯이 똑같이 적어줘요. 근데 너무 많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2bc 빼고 가운데 있는 코사인 a 곱해주면 그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에요. 각을 달리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거 대변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이게 곱셈 공식이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자, b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bc가 빠지면은 맞죠? 마이너스 2bc. 왜냐면 전개했을 때 2bc가 있는데 그건 없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돼요. 보통 각이 주어져 있으면 이건 아는 값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더하기와 BC의 곱하기의 형태로 식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여기 대변에 해당되는 A의 값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더하기와 곱하기의 관계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걸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볼게요.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면 자, 마주보고 있는 그럼 대변을 아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 60도예요. 눈에 딱 보이죠? 정삼각형인데 이게 지금 이만큼이 정삼각형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그었어. 여기가 60도야. 그럼 어떤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바로 보이게 이게 90도가 되죠. 쌤 저게 왜 뜬금없이 갑자기 90도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삼각형이 지금 평행 마름모 형태니까 마름모의 대각선은 각각의 대각선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맞죠? 여기 90도가 됩니다. 여기가 60도일 때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이만큼의 길이, 절반에 해당되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3 루트 3이 돼야 돼요. 맞아요? 여기가 2분의 3이니까 루트 3이 되려면 2분의 3 루트 3이 되면 되죠.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 AC의 길이가 정확하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것의 지금 2배가 돼야 되니까 3 루트 3이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 자, 우리는 ACP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 P고 여기가 A고 여기가 C인데 이만큼의 길이가 3 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만큼이 A고 이만큼이 B고 여기가 지금 60도라고 나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근데 A 플러스 B를 알아요. 아, 그럼 J 코사인 법칙 쓰자가 되는 거예요. 써볼게요. 자, 각을 알고 대변을 아니까 대변의 제곱이니까 제곱해주면 27는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곱셈 공식의 변형 이용해야 되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바뀌고 얘는 약분되어져서 A 마이너스 AB가 있는데 마이너스 2AB에다가 마이너스 AB 해주니까 마이너스 3AB 되죠.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A 플러스 B가 8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럼 8의 제곱이니까 3AB는 8의 제곱에다가 27 빼니까 64에 27 빼니까 얼마? 37 나와요. 37. 그래서 3AB가 37이에요. 37. 이거 살려두고 갈게요. 아니면 뭐 AB가 3분의 37. 이거 뭐 알고 있다고 하고 갑시다. 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답 구해볼게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답 구해보는 거. 우리가 A, B, C, P 넓이 구해야 되는데 얘는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더하기 삼각형 누구? ACP 구하면 됐던 거야. 자, 그럴 때 우리가 ABC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가운데 끼인 각 120도인데 사인 120도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플러스. 자, ACP 같은 경우는 자,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AB 곱하는 건데 AB 곱한 게 3분의 37이었으니까 3분의 37 곱하기 그 다음 누구? 가운데 끼인 각 사인 60도니까 사인 60도 이렇게 적어줘요. 자, 사인 60도나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으로 같죠.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얘는 4분의 9 루트 3이 되게 되고 플러스 자, 얘도 계산해 주면 4분의 그 다음에 루트 3이 있고 3분의 37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곱해져 있는 거예요. 자, 밑에가 10이니까 얘도 지금 12로 바꿔주면 좋겠죠. 통분해주면 12분의 자, 얘는 3이 부족했던 거니까 27 루트 3 플러스 쌤이 답 틀린 줄 알았어. 처음 계산할 때는. 근데 37 루트 3이 되죠. 그럼 계산해주면 두 개가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데 12분의 64 루트 3이 돼요. 약분이 됩니다. 신기하게. 약분해주면 4로 약분되니까 3분의 16 루트 3이 정답이 되어서 답은 얼마? 답은 2번이 나와요. 됐죠? 쌤이 중간에 얘기했던 거 코사인 법칙이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코사인 법칙은 보통 언제 나오냐면 넓이 구할 때 많이 나오는데 그때 반드시 이런 형태로 코사인 법칙은 곱셈 공식을 응용해서 풀이하는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은 두 수 이사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n 플러스 2개의 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 AN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에 대해서 한번 골라보시오라고 했죠. 자, n이 홀수이면 3은 AN에 포함되는 온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집합의 온소이다. 자, n이 홀수란 말이 뭐냐면 n이 홀수면 n 플러스 2도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n이 홀수면 홀수에다 2도 했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n 플러스 2도 홀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홀수인 형태의 등차 수열을 한번 볼게요. 자, 홀수니까 가운데 센터를 정하고 이게 오디션도 아닌데 가운데 센터를 정하고 홀수에서 가운데 하나 빼면 짝수개만 남죠. 그럼 센터를 정하고 양쪽으로 우리가 짝수개만큼을 쓰는 게 가능할 거예요. 쌤이 그냥 대충 그냥 아이디어만 보기 위해서 이게 7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홀수개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등차 수열에서 가운데 R을 기준으로 등차 수열은 계속 공차가 하나씩 더해지는 형태인데 가운데 있는 I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뺀 거니까 동그라미 마이너스 D가 되게 될 거예요. 얘는 동그라미 플러스 D가 되게 되겠죠. D가 공차였다면 얘는 가운데 R을 기준으로 동그라미 플러스 2D가 되게 되고 얘는 동그라미 플러스 3D가 되게 될 거예요. 얘는
동그라미 마이너스 2D, 동그라미 마이너스 3D가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이 가운데 있는 센터인 I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지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등차 중앙 할 때 꼭 3개만 와서 등차 중앙 아니라 그랬죠. 홀수 개가 오면 등차 중앙이라 그랬어요. 그게 언제 설명을 했냐면 앞번의 문제에 나와 있어요. 앞번 문제 풀 때 설명을 했는데, 홀수 개가 오게 되면 이들의 등차 중앙은 얘인 거예요. 실제로 2개를 더하고 2로 나누면 얘가 나옵니다. 동그라미가. 맞죠? 이렇게 더하고 2개를 더하고 2로 나눠도 얘가 나와요. 이해가죠? 아, 그 말은 여기 AN 집합이 2부터 4까지 등차 수열인데 이게 홀수개야. 그럼 가운데 누가 센터가 있을 텐데 2와 4의 등차 중앙에 해당되는 애가 바로 그 센터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2개를 더한 등차 중앙 2 플러스 4를 2로 나눈 아이 3이 가운데 반드시 그 항이 있을 테고, 이 3이 있으니까 AN의 3이 원소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에요. 참. 물론 이렇게 이해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다시 적어줄게요. 자, n을 홀수라 그랬으니까 얘를 2k-1이라고 합시다. 이제 증명이에요. 저건 직관인 거고. 자, 2k-1일 때 2개를 더한 거니까 어떻게 적히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 2와 4가 있다고 치고 2k-1만 넣었다고 할게요. 그럼 홀수인 거니까 가운데 하나를 빼고 하나가 있다고 치고 양쪽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분배할 수 있죠. 저 아이를. 하나를 뺐으니까 우리가 몇 개가 되냐는 거면 양쪽에 적히는 이 2개의 개수가 2k-2개가 돼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절반씩 나누어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이거 절반 나눠주면 여기에 적혀있는 개수는 k-1개가 이렇게 올 거예요. 여기도 k-1개가 오겠죠. 이제 넘버링을 해주면 A1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얘는 A에 K-1까지 적히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오는 애가 AK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부터 오는 건 A에 K 플러스 1이 적히고 쭉 가서 A에 몇 개? 2K-1개까지 했으니까 2K-1까지 이렇게 적힐 수 있는 거예요. 등차 수열 자체가. 배치. 그럼 실제로 이 AK가 가운데 오니까 2와 4의 등차 중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AK는 2 플러스 4가 되어서 실제로 AK의 정확한 값이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AK는 여기에 집합의 원소니까 3이 포함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식으로 적었을 때 이렇게 개수를 나누어서 적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니은. 자, 이 방법 기억하면서 니은 가도록 할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가 보는 거예요. 자, AN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자, AN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합 구성 자체가 2부터 시작해서 A1, 그 다음에 A2 쭉 적다가 A에 n-1, 그 다음에 A에 n, 그 다음에 4까지 이렇게 적혀있는 집합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A에 2n 플러스 1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A1이라고 기호를 적으면 위에 있는 것과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적을 때는 B라고 붙일 거예요. B라고 붙일게요. 그래서 B1, 그 다음에 B2 쭉 가서 B에 2n 플러스 1개 집어넣는 거니까 앞쪽에 있는 건 2n이겠죠. 그래서 B에 2n 플러스 1,4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간격이 D1, 공차가 D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D1씩 쭉 더해서 몇 개를 더해야지 4가 돼요? 앞다리에 있는 가게 되면 이만큼 n개를 더하고 여기 한 번 더 더하니까 n 플러스 1개를 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4-2가 정확하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n 플러스 1 곱하기 D1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이해 가죠? D1씩 계속 n개를 더했다가 한 번 더 더해야지 4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D1이란 것은 n 플러스 1분의 2가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때도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얘를 D2 간격이라고 하면은 얘를 똑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자, 쭉 더해서 2n 플러스 1개번 더했는데 한 번 더 더해야지 4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4-2에다가 2n 플러스 2n 플러스 1에다가 한 번 더 더해야 돼요. 그게 D2만큼 더했을 때 저 차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은 D2라는 것은 나눠주면은 n 플러스 1분의 1 돼요. 이 약분되어져서. 이 값이 n 플러스 1분의 1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A1이란 건 어떻게 쓰이냐면 이게 정확하게
이거보다 2번 더 간 거죠. 그러니까 얘가 D2가 2번 이렇게 더해지면은 정확하게 이 간격이 바로 뭐가 된다? D1이 되는 거예요. 여기 2배 하면 이게 나오니까. 징검다리 건너듯이 돌을 하나 더 놓은 거예요, 가운데. 그러면 당연히 이 A1이랑 B2는 2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더한 거니까 두 개의 값은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똑같이 A2랑 같은 건 누구? 여기서 2번 더 간 B4가 정확하게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AN은 정확하게 누구랑 같아져? B2N이랑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2배인.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그럼 가운데 누가 있어? 가운데 이렇게 B3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AN에 들어있는 E, A1, A2, AN-1, AN4 같은 것들은 A, EN 플러스 1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죠, 원소로서.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면 AN이 A, EN 플러스 1에 반드시 포함된다. 이게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 니은도 참입니다. 참. 자, 이 관계를 보고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을 보면 A, EN 플러스 1에다가 AN을 모두 뺐어. 그때 그런 다음에 합이죠. 그럼 누가 빠지는지 보세요. 자, 똑같이 있는데 얘를 그대로 빼버리면 남아있는 아이만 남죠. 그때 누가 남았냐면 이 B1, B3, 그 다음에 마지막에 B, EN 플러스 1 같은 여기에 밑에 있는 개수로 홀수 번째 붙는 아이만 다 남은 거예요. 이런 애들을 모두 더해놓은 게 SN이라고. 그러니까 SN은 어떤 거냐면 SN은 위에는 식을 살리면 B1 플러스 B3부터 시작해서 쭉 더해서 B의 EN 플러스 1까지 더해놓은 거예요. 그때 물론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 n에다가 지금 마지막 구하는 게 S6 플러스 S의 13 구하는 거니까 n에 6을 다 대입해보고 실제로 아까 D1 구했을 때 어떤 D2 구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공차를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B1 값이랑 B3 값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등차 수열의 합으로서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몇 개인지 판단을 해서. 근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왜냐면 분명하게 답안지는 그렇게 계산되어 있을 테니까 선생님들 좀 더 점프해서 등차 수열을 다르게 이해하는 방법을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해하는 방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남았던 아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n이 홀수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n이 홀수면 S에 만약에 n 같은 걸 계산하면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게 A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 2n을 해야 되는 거죠. n이 홀수라면 2n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짝수가 되고 1 더한 거니까 이게 홀수가 돼요. 2n을 하면 이게 짝수가 되죠. 자, 원소의 개수가 2n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홀수에다가 2, 4가 더 추가돼서 얘도 홀수에 있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그리고 얘 짝수의 개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추가된 것만 보면은 2, 4는 원래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중간에 여기다 여기를 빼니까 공통적인 것만 빠지는 거죠. 그럼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얘는 2n 플러스 1개 있는데 얘는 n개가 있으니까 2n 플러스 1개에다가 n개를 뺀 거의 원소의 개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미안해. 여기가 2n이 아니고 n이지. n. n. 정확하게 원소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 나오게 돼요. 자, 그때 n이 홀수니까 이게 지금 짝수개가 들어있는 거죠. 짝수개가 들어있는데 이 자체도 아까 뭐였냐면 등차 수열이에요. 2개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근데 우리가 짝수개가 나오는 형태의 등차 수열의 합을 볼게요. 한번 봅시다. 가장 쉬운 등차 수열 1, 2, 3, 4, 5, 6을 볼게. 1이 공차인 등차 수열이에요. 짝수개죠. 그때 우리가 얘를 더하라고 했을 때 옛날에 그 가우스가 천재 같았던 게 뭐냐면 양쪽을 더한 게 그 앞쪽에 2개를 더한 것과 계속 합이 같아지죠. 짝수개면 절반을 나눠서 딱 그만큼 쌍이 나와요. 그러니까 1, 6 더하면 7, 2, 5 더하면 7, 3, 4 더하면 7. 7이 몇 개? 3개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고. 아, 놀라운데? 근데 아까 이렇게 징검다리 있었는데 이 가운데 오는 등차 중앙이 정확하게 양쪽에 더한 게 6이 되겠죠. 그럼 그 앞쪽에 있는 2개를 더해도 6이 될 거예요. 그 앞쪽에 2개를 더해도 또 6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는 건 누구? 3이 오는 거야. 이해 가죠? 그럼 n 플러스 1인데 n이 홀수면은 정확하게 이게 짝수개가 오게 되죠. 짝수개가. 짝수개. 그럼 이 짝수의 절반을 나눈 만큼의 쌍에다가 얼마? 2개의 합인 6을 곱해주면 이 SN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자, 그때 n이 짝수인 경우 볼게요. 홀수인 경우 했으니까. 짝수인 경우는 마지막에 남는 게 n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뭐가 남아? 짝수에다 1 더하니까 홀수개가 되겠죠.
홀수 개면 두 개씩 쌍으로 묶여진다. 아까처럼 1, 2, 3, 4, 5 생각해 볼게. 두 개씩 쌍으로 묶으면 6 되는데 가운데 꼭 하나가 남죠. 얘가 바로 등차 중앙으로 하나가 남아요. 그러니까 두 쌍에다가 등차 중앙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반 나눈 그 두 쌍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형태로 계산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럼 이 문제 바로 봅시다. 자, S6은 지금 n이 여기가 지금 짝수죠. 짝수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 이게 홀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S6을 계산해 볼게요. 먼저 S6은 홀수개인데 총 7개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뺐을 때 7개가. 7개인데 그러면 세 쌍으로 묶어주고 하나가 등차 중앙이 남게 되죠. 그럼 세 쌍으로 묶었을 때 2와 4를 더한 6이 세 쌍으로 묶이니까 3 곱하기 6에다가 등차 중앙 3이 있는 게 바로 S6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S13 볼게. 여기가 13이 되면은 홀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1 다음 짝수가 되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묶이게 되죠. 그러면 14개의 원수가 남게 되는데 7개 쌍으로 묶여요. 근데 7개의 쌍이 각 쌍마다 합이 2 더하기 4, 6이랑 같아져서 7 곱하기 6이 되어서 42가 되는 거예요. 7 곱하기 6. 정확하게 적어보면 7 곱하기 6. 그래서 쌤은 이렇게 바로 계산했어. 얼마예요? 21 더하기 42가 되어서 6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63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식을 바라보고 계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아마 답안지에는 각각의 원소들을 모두 계산을 해서 정답을 구해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업해가지고 등차 수열의 개념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한번 식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세요. 쌤이 단순하게 문제를 풀지 않고 그 개념이 어떻게 출발을 하고 원리를 막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됐네. 미안해요. 일단 3부에서는 21번부터 해서 이번에 30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30번까지 해서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